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S20를 한번 써봤는데 카메라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적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일단 카메라와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보는 영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영상이 조금 카메라 화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카메라랑 거의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거기 달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록용으로 좀 많이 썼어요. 약간 강의실에서 레코더 쓰는 것처럼 그런 기록용으로 카메라가 많이 쓰였는데 그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용으로 카메라를 쓰기에는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은 카메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 1년 사이에는 정말 큰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카메라 시장을 점점 침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카메라에 비해서 밀리는 점이 많이 있긴 있죠. 스마트폰은 일단 작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미러리스나 DSLR에 비해서 큰 센서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넣으면은 카메라처럼 더 커져야 되고, 그렇게 된 이상 카메라라고 불러야지 스마트폰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일단 카메라에 비해서 센서가 작다는 점. 근데 이거는 저는 아주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센서가 작더라도 작은 센서 안에 또 화소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문제이지 나중에 더 발전하면은 이 차이는 굉장히 미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핸드폰 카메라의 센서가 작기 때문에 그 센서끼리의 간섭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 경계에 살짝 뭉개지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센서 그 화소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에 비해서 무조건 작은 센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풀프레임이나 어떤 크롭 센서 같은 거나 혹은 마이크로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에는 달 수가 없다는 거. 물론 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카메라에 비해서는 제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자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스마트폰이 어떤 커스텀으로 뭔가 조정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ISO라든지 조리개라든지 그런 세세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다 오토로 맞춰졌기 때문에 전부 다 오토로 녹화를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이지 스마트폰에 그런 기술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고쳐지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카메라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어떤 오토포커스나 매뉴얼 포커스 같은 건 다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핸드폰은 어떤 그런 설정값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은 어떤 편리함이 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핸드폰 내에서 영상을 찍을 때 그런 설정을 조금만 만져도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편리함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좀 많이 분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디오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3.5mm 오디오 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고 어떤 전문적인 마이크를 쓸 수 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이크 단자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그 헤드셋을 달 수 있는 오디오 단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변환잭을 씌워서 마이크를 쓰시는 분도 계셨는데 최근에는 핸드폰 내에서 그런 단자들이 많이 없어져가는 추세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 또한 어떻게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핸드폰에 달린 오디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오디오가 필요한 사람들은 핸드폰보다는 카메라도 많이 찾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단점이긴 하지만, 그게 핸드폰 카메라를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비해서 핸드폰 카메라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렌즈인데, 일단 핸드폰 렌즈를 갈아 끼우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200mm나 400mm의 그런 먼 망원을 찍고 싶다든가 아니면 완전 초광각을 찍고 싶다든가 그런 거를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를 막 4개, 5개씩 달아가지고 이제 광각도 내고 망원도 내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화각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없는데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줌을 쭉 당기면서 어떤 주는 효과가 있다든가 어떤 줌을 활용한 어떤 효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이나 핸드폰 카메라에서 렌즈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그거를 바꿔가면서 찍게 되면은 그런 줌을 활용한 기법을 낼 수 없겠죠. 근데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핸드폰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이 카메라가 아이폰 8인데 8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핸드폰 카메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4K도 지원을 하고요. 최근에는 S20가 나와서 카메라, 일반적인 컨슈머 카메라에도 없는 그 8K 기능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화질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 8K 영상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다른 카메라로 찍은 8K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밀리는 것 같고, 8K가 찍힌다는 것에 어떤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화질이 많이 밀리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사기 전에 한번 카메라 다뤄보고 찍으면서 연습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딱히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핸드폰만으로도 많은 좋은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얼마 전에 S20로 찍은 영상을 이제 남겨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